자, 두 번째는 우리가 수열의 극한 성질을 배울 거예요. 수열의 극한 성질. 그러니까 이걸 왜 배울 거야? 라고 설명하는데, 보통 이제 문제를 보면, 문제를 봤을 때 문제 유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하면서 여기. 그 다음에 또 배우겠지만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여기. 이렇게. 자, 이 과정에서 문제 자체가 쉽다면 이렇게 첫 번째는 이렇게 묶어버릴게. 여기가 1번에서 쉽다면 어떨 때 쉬울 거야? 라고 하면은 앞에서 1번에서 9번까지 문제를 봤지만 기본적으로 여기에 식이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중요한 건 감춰진 표현이 존재하지 않아.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AN이라고 하는 어떤 일반항의 식을 이렇게 감췄니? 라고 했을 때 안 감췄어요. 그렇구나, 안 감췄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묻지도 따지도 않고 바로 문제를 풀어버리시면 되는 거야. 그러면 두 번째가 이제 어렵다라는 뜻이에요. 어렵다. 그럼 여기에 뭐가 존재해? 한데 식이 있는데 동시에 뭐가 표현돼? 라고 하면은 바로 AN의 표현이 등장할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AN의 표현이 등장할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식을 모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식을 모른다면 fx처럼 식을 안 말해줘. 그러면 우리가 계산할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경우는 크게 챕터가 두 개로 나눠진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럼 챕터가 어떻게 나눠질 거니? 라고 물어본다면 첫 번째, 만약에 AN의 식을 구할 수 있다면, AN의 식 구하기가 가능하다면 첫 번째 경우고, 두 번째는 AN의 식을 구할 수 없다면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지는 거야. 그래서 이 AN의 식을 구할 수 있는 과정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통합형 문제를 풀면 설명을 해줄 거야. 그러면 이런 경우는 1번 AN의 식 또는 흐름 구하기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미 식을 구하든지 아니면 내가 일반항을 못 구한다면 최소한 어떤 패턴의 숫자 나열인지는 좀 알아와라.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지. 그 다음에 이게 구해졌어? 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극한. 리미트라든지 아니면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급수. 시그마에 관련된 연산을 해주면 되는 거야. 연산하기. 이렇게 설명하는 거지. 특히 이 AN의 식 구하기에서 우리가 쓰는 게 바로 통합형. 우리가 필요한 중학수학이라든지 아니면 고1 수학 아니면 수원, 수투에 관련된 이야기가 등장할 거야.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현재 이렇게 되는 경우는 뭐 그 구해서 입력하면 되겠네. 이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AN의 식 구하기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야? 이게 되는 거야. 그렇죠? AN의 식 구할 수 없을 때 쓰는 게 바로 극한의 성질이다라고 하는 거야. 극한의 성질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게 극한의 성질인지 아닌지 어떻게 문제를 풀 거야 라고 한다면 현재 요거 같은 경우는 문제 패턴이 이렇게 갈라져요. 현재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앞에서 배경을 깔아줘요. 여기서 이제 우리 알고 있는 중학 수학 아니면 고1 수학 아니면은 수학 상하가 우리 알고 있는 수학원 수투가 등장하는 거지. 그때 뭐뭐뭐뭐를 AN이라고 하자 이게 뜹니다. AN이라 하자 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게 바로 AN의 값이구나 또는 AN의 흐름이구나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뭐뭐뭐를 구하시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극한이나 급수가 등장한다. 극한 또는 급수가 등장한다. 이게 되는 거야. 자, 이런 패턴의 문제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지션은 바로 이 내용. 내가 AN의 내용을 알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뭘 구하면 내가 AN을 구할 수 있겠다. 이게 설명이 되는 거지. 그러면 극한의 성질은 어떻게 될 거냐? 극한의 성질은 기본적으로 등장할 때 이걸 꼭 기억하세요. 첫 줄이 나옵니다. 뭐라고? 수열 AN, BN에 대해서. AN, BN에 대하여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등장하는 거야. 그러니까 야, 수열이 있어. 수열이 있어?
그럼 수열이 뭔데? 아, 있어, 그냥. 수열이 있어. 하면서 첫 줄에, 첫 번째 멘트에 이 말이 발생을 하게 돼 있어요. 수열이 있어. 그렇게만 알고 넘어가. 그럼 수열을 못 구한다는 얘기야? 못 구해.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수학원에 있는 시그마에서 배웠던 성질과 똑같습니다. 첫 번째 줄에 수열 AN, BN에 대하여 이게 등장하면은 이거는 못 구한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성질이 몇 가지 하면은 바로 성질 5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성질 5가지가 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그것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주자. 아시겠죠? 그러면 그 성질이 5가지가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쓸지만 우리가 알면은 다 풀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자, 다만 이제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좀 주의할 부분이 뭐가 있을까? 보통 이것은 목표가 연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AN을 구해서 집어넣으면 되죠. 예, 그러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가 원하는 건 답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건문을 구하는 값에 맞춰 정리한다. 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조건문을 어디다가 구하는 값에 맞춰 푸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주인공이야? 구하는 값이야. 이게 되는 거죠. 아, 그 요것에 맞춰서 풀면 되겠구나.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고. 대신에 여기는 해석이에요. 목표는 해석.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AN을 구할 수 있으면 AN의 식을 만들어서 집어넣으면 되잖아. 이게 되는데 여기서는 AN을 못 구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하는 값을 조건문에 맞춰서 정리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는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누가 주인공이야? 라고 한다면 바로 조건문에 맞춰야 되는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구하는 값을 조건문에 맞춰서 풀어야 한다. 여기는 조건문을 구하는 값, 여기는 구하는 값을 조건문. 요게 차이가 되는 거야. 자, 선생님이 그냥 소소하게 비유를 하나 해주면 이런 설명을 해줄 수가 있다.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말이야, 귤을 한 박스 샀어. 근데 귤 한 박스를 딱 뜯어보면은 낱개로 귤들이 이게 한 30개, 40개 들어있잖아. 그치? 그러면 내가 1인 가구야. 그러면 나 혼자 살기 때문에 요거 3, 40개 너무 많은데 할 수 있어. 그러면 내가 한 번에 3, 40개를 사가지고 집에서 먹다 보면 썩을겠지. 당장 안 먹으면.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살 때 낱개로 산단 말이야. 물론 도매상들은 40개들이 한 세트를 사오겠지만 박스를 저 여기 10개만 포장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뭐 기본적인 내가 그 과일 가게 주인의 입장에서도 10개를 덜어놨다 해도 나머지 물건에 손상을 주지 않아. 나는 물건을 많이 풀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예 10개요 하면 10개를 담아서 소비자에게 전달해 주면 돼. 사겠다는 사람한테. 그쵸? 그 대신에 가격을 조금 더 높이 받아서 10개니까 뭐 10,000원, 아니 10개니까 5,000원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현재 나는 철저하게 구매자에게 맞춰주겠다. 구하는 값에 맞춰주겠다. 왜냐면 조건문에 손상을 주지 않으니까. 근데 요거 같은 거 어떤 거냐면 이렇게 귤처럼 낱개로 파는 게 아니고 이거는 수박인 거야. 수박 한 통. 근데 소비자가 와가지고 나한테 수박을 달래. 예, 여기 한 통에 이거 2만 원인데요. 저 혼자 살기 때문에 이거 다 필요 없고요. 반만 팔아주세요. 라고 한다면 수박을 반을 똑 하고 쪼개는 순간 벌써 신선도 떨어지겠지. 그러면 나는 파는 입장에서는 안 된다고 그러겠지 거야. 이 수박은요 절대 반만 팔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시려면 한 통을 사가든지 아니면 못 팔아.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소비자는 반만을 원하지만 나는 반을 팔 수 없는 상황인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소비자는 너무 먹고 싶어. 그러면 소비자가 오히려 판매하는 나에게 부탁을 할 거야. 그러면 한 통을 주세요. 그럼 한 통을 팔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소비자의 성향에 맞춰서 내가 반만 팔겠다가 안 되는 거고 오히려 구매하겠다는 사람이 판매자가 원하는 한 통을 통째로 사가라고 했을 때 그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것처럼 여기는 AN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구해서 위에 밑에 식에다 넣어서 답을 구하면 된다. 이게 되는 거고 밑에 거는 AN을 구할 수가 없다. 근데 AN이 포함된 값을 나는 얻고자 해. 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네가 원하는 구하는 값에 내가 맞출 수 없으니까 조건문의 상황에 맞춰서 풀어줘 라는 말을 따라 지켜달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이 성질편에선 AN 구하기가 안 될 때는 반드시 구하는 값을 조건문에 맞춰 푼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공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떨 때 이걸 쓸 거야 하면은 바로 첫 번째 시작하는 말이 수열 AN, BN에 대해서 라는 멘트가 떨어질 때라는 걸 절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질, 극한의 성질 첫 번째 내용을 한번 설명해 봅시다. 첫 번째 설명은 기본적으로 문제에서 AN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알파로 간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1도 알파로 간다라는 성질이 되겠어요. 자,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기본적인 수열의 표현은 몇 개야? 두 가지야. 수열의 표현은 몇 가지? 두 가지. 수열의 표현은 두 가지. 수열의 표현은 두 가지. 하지만 종류는 몇 종류야? 그러면 한 종류 이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표현이 AN하고 AN 플러스 1이네 이렇게 하지만 종류 자체는 AN에는 하나의 흐름이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수열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하나의 흐름이란 말이야. 근데 AN이면 한 줄로 서 있다는 얘기야. 단지 거기서 n번째 항, n 플러스 1번째 항.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설명을 해봐. 여기가 목적지인데 말이야. 사람들이 서 있단 말이야.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어린이날 보통 어른들이 아빠나 엄마가 아기들 데리고 에버랜드나 롯데월드 가겠지. 그러다 보면은 뭐 사파리 열차. 예전처럼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펜서.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펜더곰 이런 거 볼 때. 그쵸? 그 푸바오 같은 거 보러 갈 때 사람들이 많이 줄 서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첫 번째 A1, 두 번째 A2, A3, 여기 AN번째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를 향해 갑니까? 라고 하면은 바로 입구를 향해 갈 거야. 그럼 여기가 바로 알파. 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이 줄 서 있다는 것은 전부 다 뭘 향해서 가는 거야? 하면은 한 가지 목적인 알파로 향해 가고 있다. 그러면 이게 알파로 가는 줄이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사람도 저도 알파로 갑니다. 두 번째도 알파로 갑니다. 세 번째도 알파로 갑니다. 그러면 n번째 항에 줄 서 있는 나도 어디를 향해서? 알파로 가기 위해 줄 서 있을 거고 내 뒤에 있는 현재 어디도 n 플러스 1번째 항도 당연히 어디로 간다? 알파로 갈 수밖에 없다. 이 바로 흐름을 말해주는 게 바로 이 성질인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수열의 종류가 한 종류라면 도착하고자 하는 목적지가 같다라는 메시지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챕터니까 이 내용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문제로 한번 볼게요. 자, 현재 이 문제인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내가 해석하고 풀 거냐.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현재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 포인트가 어디야? 그러면 첫 번째 이 단어. 수열 AN에 대해서 이 단어가 붙는 거야. 자, 수열 AN에 대해서 수열이 있어. 그 값이 뭔데? 나도 몰라. 아무튼 수열이 있어. 근데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승 더하기 1분의 5의 n승 곱하기 an이 0이 아닌 실수일 때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 문제를 딱 보는데 여기에 an이 박혀 있네. 이게 되는 거야. 그럼 an이 있으면 이 값이 뭔지 나도 잘 모르지. 그랬을 때 여기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1분의 an을 구해주세요. 이게 되는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 하는데 현재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내용을 글씨로 보면 안 되고 현재 우리가 보통 리미트 n이 무한대로 an이 알파로 간다 했잖아. 그때 그 an이라는 것은 이 극한 뒤에 있는 전체 모든 식을 하나로 통으로 보는 거야. 이걸 하나의 값으로. 그래서 이 과정에서 첫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승 더하기 1분의 5의 n승 곱하기 an 이 값이 0이 아닌 값으로 수렴을 할 거야 라고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전체 흐름이 이 전체 값이 어디로 간다? 알파로 간다. 이거 설명이 되는 거야.
근데 내가 구하는 값을 슬쩍 봤더니 an 플러스 1이 나왔어. 그러면 최대한 맞춰줘야겠지. 그러면 요번에 여기가 n 플러스 1이었으면 좋겠어. 그럼 여기 있는 모든 항들을 다 n 플러스 1을 넣어주세요. 이게 되는 거야. 3의 n 플러스 1 더하기 1, 5의 n 플러스 1 곱하기 여기는 an 플러스 1. 얘가 바로 똑같겠지. 알파로 간단 말이야. 현재 요것을 하나의 수열로 보란 말이야. 이거를 bn, 그럼 얘는 뭐야? bn 플러스 1 이게 되는 거야. bn이 알파로 가면 bn 플러스 1도 알파로 간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만 n 플러스 1 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n 플러스 1이 돼줘야 돼.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나는 an 플러스 1분의 an의 값을 원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양변을 구하는 값에 가급적 최대한 맞춰주는 거야. 맞춰준다면 현재 이 값을 나눠주면 되겠네. 그렇지.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할 때 합쳐버리면 여기는 3의 n 플러스 1 플러스 1분의 5의 n 플러스 1 곱하기 an 플러스 1. 그 다음에 분자는 현재 여기는 3의 n승 더하기 1분의 5의 n승 곱하기 an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왜 극한값이 상수하고 줬어? 그 얘기는 얘가 어차피 알파분의 알파이기 때문에 약분하면 1 나올 거야 라고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런데 이 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이 값이 드러난 거야. an 플러스 1분의 an. 그렇구나. 이 값이 어디로 가냐 물어봤는데 여기는 식을 모르지만 여기는 식을 어때? 알고 있지. 그래서 나는 현재 요 식을 앞에 있는 것만 정리해 주면 되는 거야. 살짝 별표를 할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 빨간 것만 맞춰줘. 그러면 우리 앞에 또 기본 연처럼 위에 있는 지수를 낮은 쪽에 맞춰주세요. 3 곱하기 3의 n승 플러스 1, 5 곱하기 5의 n승. 여기는 3의 n승 플러스 1분의 5의 n승이다. 이 되는 거야. 그럼 번분수하는 과정에서 얘랑이 지워질 거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현재 여기는 내려오니까 5 곱하기 3의 n승 더하기 1분의 여기에 올라간다면 3 곱하기 3의 n승 플러스 1이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도 전개해보면 5 곱하기 3의 n승 플러스 5야. 이게 되는 거지. 그러면 분모에 있는 지수 중에서 미수가 가장 큰 수로 나눠준다면 현재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현재 여기는 5 플러스 5 곱하기 3분의 1의 n승. 여기는 3, 여기는 5분의 1의 n승이다. 이 되는 거야.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가면 여기도 0, 여기도 0으로 가기 때문에 이 정답이 얼마? 5분의 3이야 라고 설명할 수 있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앞쪽에 있는 값이 어디로 가? 5분의 3으로 갈 거야. 거기다가 뭘 곱해주면 1이 나오겠냐? 이게 되는 거지. 그러므로 이 네모에 들어갈 정답은 바로 3분의 5입니다. 이렇게 답을 찾아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정답 3번을 체크할 수가 있다. 아시겠죠? 그럼 선생님이 지금 방금 뭐 했어요? an이나 an 플러스 1을 안 구했어요. 안 구하고도 우리가 원하는 값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수열의 극한 성질. 시험에 나오는 컨셉은 오프닝에 바로 수열 an 또는 수열 an, bn에 관해서 라고 설명이 뜬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영상에서 2번부터 또 순차적으로 문제를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